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노인에게서 이런 혈관성 우울증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울증은 저희가 보통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노인의 경우는 뇌혈관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뇌의 모세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의 우울증에 걸리면 슬픈 감정이 지속적으로 드는 반면 네. 이런 혈관성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매사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어지는 게 좀 심리적인 그런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 혈관성 우울증 환자의 뇌 MRI 사진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뇌의 백질, 신경 섬유가 모여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곳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곳에 혈관들이 막히는 그런 손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그런 뇌 MRI 사진인데 이제 비교적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좀 혈관성 우울증에 걸리면 뇌 손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RI 사진으로 저렇게 바로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한데 아까 그 하얀 부분이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대표적인 그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런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김기용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경기도에 사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우울증과 뇌혈관 질환의 그런 연관성을 조사를 했더니요. 그 중에 이제 우울증 있는 환자는 대략 한 6% 됐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요. 이제 우울증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찍었더니 75세 이상 모두 뇌혈관이 이제 손상이 돼 있다는 거. 아까처럼 그런 뇌 MRI 사진에 그런 소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서는 이렇게 뇌혈관이 망가진 경우가 33%, 그리고 70세에서 74세는 이제 5%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75세 이상의 우울증 환자는 모두 100% 이제 뇌혈관이 이제 막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팀은 그 노인성 우울증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뇌혈관에 의한 어떤 신체적인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뇌 모세 혈관이 막혀 있다. 65세에서 69세가 33%인데 70세 이상이 75%이다. 네. 자, 그렇다는 것은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걸리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 혈관성 우울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5세 이상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는 뇌혈관이 모두 이제 막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서 사람의 기분을 조절하는 어떠한 전두엽이나 뇌의 기저핵 모두 대뇌 부분에 있는데요. 이쪽에 어떤 말초 혈관들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의 활동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발병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놨고요. 또 하나 우리 세로토닌, 도파민이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두엽에서 나타나는데 그쪽에 혈관들이 좀 더 막혀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치료를 잘 해야지만 다시 중풍이나 그런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러한 2차적인 질환, 우울증과 같은 2차적인 질환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데 네. 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게 이제 그 뇌혈관이 막혀서 우울증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을 이제 계속 잘 해야 되고요. 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좀 이제 약물 치료로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해서 그런 치료를 한다면 치료 경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신체적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니까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다시 막히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 그런 뇌경색, 뇌출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꾸준히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고 좀 가족들이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운이 좀 다운된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TV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TV를 잘 보지 않고 계속 잠을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외출하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가 이런 좀 뇌혈관 쪽에 좀 이제 약을 드시는데 그렇다면 조금 의심을 해보고, 이럴 때는 좀 이제 심리적인 상담과 이런 진단이 필요하니까 부모님께 이제 같이 병원을 방문해서 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좀 예방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존의 우울증과 이제 좀 햇볕을 많이 쬐서 또 이제 그런 좋은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끔 유도를 해주고 이제 그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아무래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사실 직장인들은 햇볕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점심시간 때 좀 햇볕을 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주사 한 방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네,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제 사망률 현재까지 1위고 이제 국민 뭐 4명 중 5명 중 1명이 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주사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나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나노 캡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노미터의 크기를 이용한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캡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아주 작은 물질, 현미경에 보이는 작은 물질을 이제 실험용 쥐에다가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 물질에는 유방암과 대장암의 그 항체를 섞은 그 작은 입자, 그걸 나노 입자,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됐는데, 그 레이저를 쐈더니 그 유방암이랑 대장암의 항체가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잘 볼 수 있게끔 현미경에서 그런 진단 기술이 좀 발달을 했다, 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진의 그런 연구 결과고, 이런 거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 검사를 받다 보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이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아까 제가 대장암과 유방암을 동시에 이제 동물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좀 이제 두드러지는 어떤 성과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정복을 향한 길을 좀 앞당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참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